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일단 그간 시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는 사실 약간 부족함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장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질적으로나 뭐 흐름상으로나 굉장히 좀 양호한 상승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이 투자자 분들이 IT 반도체 쪽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간 많은 호재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미국으로 삼성전자가 가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IT 반도체 섹터가 큰 폭의 반등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뭐 그런 이슈를 떠나서 주말 사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죠. 국내에서도 이 반도체 특별법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삼성전자 또한 50조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 투자설이 나오면서 주말 사이 TSMC의 정정까지 터지는 등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호재가 터지면서 오늘 시장은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가 그간 시장을 끌었다면, 이 IT 반도체가 뒤에서 오늘 밀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국내 증시 간단하게 보면은 굉장히 좀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코스피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그 밖에 2차전지 그리고 뭐 카카오, 네이버 등이 쉬고 있었기 때문에 가기 어려운 환경 속이었고, 수급적으로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에 반해서는 국내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 부분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그러니까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니케이는 뭐 강보합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상해는 1.5%, 항생도 반등하면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와 인도를 제외한 전 증시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황을 보면 저는 시황이 견조하다. 코스닥 기준에서 1050포인트에서 70포인트까지의 로그 차트에서 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까지는 물리더라도 잘 버티고 수익을 내는 시장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이 그 구간에 가서 한 차례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일단 체력은 좀 있는 걸로 시장이 보여지는데, 자, 오늘 보면 글로벌 빅2의 경제지표 개선세가 긍정적인 부분이 지속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하락을 뒷받침해주고, 그러니까 하락은 제한적인데 상승으로 가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거시적인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장 초반에 양매도가 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전 잠시 밀렸다가 오후에 기관 외인의 코스닥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닥 기준에서는 IT 반도체가 오늘 여러가지 모멘텀 속에서 강하게 올랐죠. 그간 IT 반도체가 좋은 실적과 좋은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많은 기업이 특히 IT 반도체 섹터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증설을 준비를 했고 증설을 진행을 했었죠.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크게 코스닥 IT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과 코스피 디커플링 현상이 또 나타났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코스피가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작년에 주도했던 이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의 매매가 저는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면 해운, HMM 그리고 삼성전기는 PCB 이슈죠. PCB 모멘텀으로, 그리고 포스코 실적, 그리고 일부 건설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반등하는 흐름 정도였고,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밖에 뭐 녹십자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등등의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좀 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기존 제약 바이오가 끌고 있는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가 50조 플러스 알파 투자 모멘텀이 오늘 시장에 소록소록 나왔죠. 거기에 TSMC가 주말 사이 정전 이슈로 인해 이 MCU 모듈,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량 다품종 생산을 하는 MCU 모듈의 추가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생긴다라는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어보브 반도체를 장중한 때 상한가까지 들어가게 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여기에 12나노 섹터의 정전이 발생했다라는 게 DB하이텍 쪽으로 또 모멘텀이 들어갔고, 그리고 주말에 제가 이제 카페에 이 자료를 좀 올려놨던 게 이 PCB 가격 등에 대한 부분이었죠. 대덕전자 딱 찍혀서 있던 이 화면인데, 저희도 오늘 대덕전자의 매수 사인은 나갔는데 시가에서 밀리지가 않아서 일부 시가 매수하신 분들만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PCB 관련해서 이제 일반 PCB가 아니라 FC BGA라는 이 기판에서 칩이 조금 더 작은 이런 고사양의 고부가가치의 PCB가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커지면서 대덕전자가 오늘 장중한 때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복합적으로 보면 정부 반도체 특별법 이슈, 그 다음에 TSMC, 삼성, 뭐 가격 급등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장 초반에 저도 사실 시초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좀 중간중간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은 오늘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뭐 가장 강했던 두 종목 정도 매매를 했었는데 운 좋게 어보 반도체를 좀 매매를 했었고 PSK 홀딩스를 좀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최근 IT 반도체 섹터가 나쁘지 않았는데 보시면 신고가 치는 종목 위주로의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IT 반도체 섹터에 고른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IT 반도체 하드웨어 두루두루 상승해 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주도주가 확실하게 IT로 잡히는지가 이제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주도주가 된다면 IT가 더 큰 상승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 홀딩을 하시고, 이 IT 안에서도 종목 교체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어떤 종목은 그대로 그냥 묶고 더블로 갔는데, 어떤 종목은 올라가 줬기 때문에 약 손절로 좀 나온 종목도 오늘 있습니다. 뭐 가지고 가는 거는 가는 거고, 그래도 모멘텀이 남아있으면 더 들고 가야 된다라는 관점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라이브 때 잠시 말했지만 뭐 원익QNC 같은 거 계속 들고 가버려야 되는 거고, 뭐 테스나 뭐 네페스, 엘비세미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산업의 캐파가 커지는 섹터들, 증설을 많이 해놓은 회사들 전부 다 들고 가야죠. 일단 시세 끝까지 바라보면서 투자의 관점의 폭을 좀 넓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주말 사이 나왔던 미국 백신 부스터샷 이슈가 뭐 추가적으로 장전 모더나 한국 지사 설립 가능성 이슈가 더해지면서 여기에 이제 인도 확진자 증가로 인한 백신 수출 제한 이슈까지 더해졌죠. 이러면서 오늘도 백신 관련 섹터가 가장 뜨거웠던 하루입니다. 모더나 관련 종목을 관심을 갖자라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모더나 관련주는 하나도 매매를 못했어요. 일단은 AB프로바이오가 모더나 창립 멤버가 사회이사로 있죠. G사를 설립한다라는 이슈가 AB프로바이오한테 그냥 기대감을 주면서 상을 갖고 엔두텍 따라갔으며, 파미셀이 모더나 원료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이슈로 오늘 강했는데, 오늘 봤을 때 원료 공급 이슈가 두 개 회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파미셀과 KPS 생명과학인데 미국의 이 원료에 대한 수출 금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한 번의 미중 무역 분쟁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료 공급 관련해서 파미셀과 KPX 생명과학을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서 봐볼 생각이고요. ST팜, 녹십자, 한미 돌아가면서 반등 흐름 좋았고, 일단 오늘 녹십자만 좀 매매를 좀 했고요. 자, 스푸트니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휴메딕스는 이 자엘파마와 자엘리파인가요? 아무튼 이중 컨소시엄 참여 이슈가 있어서 아웃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개파락을 떨어졌고, 반대로 이런 여파가 장 초반에 휴원스 글로벌에 갭 상승을 안 줬으나 휴원스 글로벌은 찐이죠. 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런 여파 때문에 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휴원스 글로벌을 매매를 좀 했었고요. 이쪽 섹터에서 본다면 여전히 휴원스 글로벌과 이수앱 지수, 그다음에 프레스테지 바이오로직스 3개 종목만 볼 생각인데, 프레스테지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좋은 구간에서 눌림목 매수를 진행을 했고, 이 점은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 구간을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간에서 정확히 들어가서 적정한 수익 구간에 잘 매도를 하고 나왔으며, 시간 외에 또 17,200원에 또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시간에 또 다시 잡아서 프레스테지 바이오로직스를 보는데, 일단 시간에서 나온 이슈가 하나 뭐냐, 이 제2 공장 증설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공장을 증설할까? 원래는 이게 이제 그 CMO를 위한 게 아니라, 꼭 CMO를 위한 게 아니라 얘네도 바이오시밀러 회사죠. 바이오시밀러가 CMO도 할 수 있다. 왜? 컨소시엄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장을 얘가 하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이 종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 눌림목이 온다면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볼 생각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운 좋게 시초가에 매수를 좀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건 약간 학습 효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죠. 학습 효과. 말 그대로 최근 하이브가 대량의 보호 예수가 해제를 됐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죠. 하이브가 대량의 이런 걸 해제가 됐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일단은 이날 이 급등했던 갭을 전부 다 메웠고요. 여기에 하단 갭 근처까지 떨어졌으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구간에서 왜 올랐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노바백스 백신 2천만 회에 대한 기대감이 이 종목 또한 최근에 CM으로 엮어서 올라간 겁니다. 그 기대감이 주가를 잠깐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주고, 단기간에 또 이벤트는 끝난 걸로 봐야죠. 최근에 워낙 큰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올라온 거다. 그래서 이런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보브 반도체, 일단은 어보브 반도체 굉장히 좋았고 내일도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종목을 보면서 한번 보고요. 자, 국내 백신 기업 중에 현재 유력한 거는 제넥신만 진척이 있죠. 삼상에 대한 이슈도 제넥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국내 백신에 대한 종목도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백신 수급에 대한 차질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팩트고, 이런 불감증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4월 22일 전까지는 백신 관련주를 여전히 보겠다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는 그때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효성화학이 시가부터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갔죠. 이거는 추천 가격은 32만원에 드렸는데 생각보다 갭이 높아서 매수를 좀 하질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시가에 잡은 거는 뭐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하고 내려올 때 여기서 매도를 좀 하고 보내줬는데, 최근에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이 있죠. HMM, 금호석유, 효성 TNC, 효성화학, 지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일반 어닝이 아니라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이런 거 보고 HMM, 그 다음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군들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도 수급이 좋기 때문에 추후 눌렸을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효성첨단, 효성 TNC, 효성화학까지도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모더나 이슈가 시간 외에 콜드체인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비중을 크게 두기는 참 콜드체인이 어렵죠. 근데 워낙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단기 반등을 해주는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추가적인 확대가 콜드체인 쪽으로도 수급이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보면서 마감방송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개인적으로 건설주 중에 저희가 대우건설을 이 아래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들어갔어요. 사실 이때 6,700 얼마 뭐 이 정도 들어갔었는데 오늘 좀 이슈가 있어서 건설주는 다 팔아버렸고, 오세훈 공약에 대해서 저가 이런 건설주의 반등 가능성을 이야기했었는데 일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오늘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건설주는 4월 22일 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면, 이런 NX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린다면 그때 한번 봐보는 것도, 삼표 시멘트도 많이 밀리면 그때 봐보는 것도, 그 다음에 일성건설이라든지 중소건설사, 오늘 눈에 들어왔던 중소건설사는 금호건설이 굉장히 큰 갭을 만들어 놓고 다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건설사 중에 좀 우량한 금호건설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플카 이슈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며 마그나 섹터 주의가 필요하다. 대성 파인텍을 저는 두고 말을 했었고요. 오늘 뭐 현우산업도 사실 매매를 했었는데 완전히 발바닥에 서서 뭐 발목에서 팔아버리는 좀 우를 좀 범했던 종목이고요. 전부 다 애플카 관련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대성 파인텍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일부 종가에 매도를 좀 하고 가지고 있는데, 이런 주가를 그냥 지금 만들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눌렸을 때 최대한 이평이 밀집된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애플카 마그나 이슈 플러스 솔라루프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이런 구간을 조만간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목 지금 양음양으로 가고 있어요. 양음. 내일 음봉 나왔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관심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오늘 파미셀이 장중한 때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간 외에서도 강했던 거는 이 백신 원료에 대한 부분이죠. 백신 원료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올해 최대 실적 경신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슈로 올랐었는데, 이런 종목을 바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새로운 기준봉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 기준봉이 장기 평선을 지금 지려받고 올라갔다. 그동안 장기 평선이 깨지면서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졌고, 이거를 이제 시세 초입으로 갈지가 이제 뷰추가 주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갭을 들고 장기 평선을 돌파한 다음에 이 갭을 메우고 다시 올라갈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이 갭을 메우고 올라가는 걸 봐야죠. 무턱대고 따라잡는 게 아니라. 자, KPX 생명과 과거 화이자 관련 종목이었고, 이 구간에서는 화이자로 올라간 게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원료의약품으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뉴스가 좀 하나 나왔었는데,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들어서 종목을 돌려보다가 본 거고요. 이 뉴스는 한번 봐볼게요. 원료 수출 금지 가능. 미 국방물자법에 세계 백신 공장 떤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좀 나왔었어요. 수정되고 해서 미 내수용 백신 생산 위에 국방물자 생산법, 백신 원료 수출 지연 우려가 사재기 현상도 라고 해서 백신 원재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좀 잘 한번 읽어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또 내일 장에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지, 그리고 재료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고민해볼 가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LG전자 마그나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추가 상승 나왔고 여기서 더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물려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HMM 이제 오늘 정도는 매도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CS윈드 좀 밀려주면 좋은데 안 밀려주네요. 여전히 하락 기다리고, OCI도 마찬가지고요. 좀 기다리고, 한솔홈데코는 오늘 갭 뜨자마자 시초가에 그냥 팔고 눌림에서 다시 보려고 하는데 탄소 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급락의 원인인 듯 합니다. 그래서 탄소 쪽은 아예 안 보려고 계획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한솔 홈데코는 아예 빼버리고 대응을 하시는 게, 유니슨, CS윈드, OCI 정도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매수가 돼서 여기서 전량 매도를 좀 했고요. 이수앱 지수도 잡고는 여기서 싶었는데 못 잡았어요. 이수앱 지수는 좀 못 잡아서 매매 못 했는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잘 매매를 해서 잘 마감을 했고, 오늘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어제 고점 15%에서 오늘까지 하면 단기간에 저는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한 차례 더 밀리며 아래 구간에서는 한번 저는 봐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량 없는 하락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국산 백신 관련해서 셀리드와 제넥신이 그나마 유력해 보이고요. 셀리드는 오늘 한 차례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정말로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해서 셀리드는 시초가에 잡아서 한 5% 정도 구간에 그냥 매도를 좀 했고, 이거는 그냥 안 볼게요. 종목이 많아서. 구간을 저는 두 가지 구간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아래로 떨어져 준다면 아래 구간 혹은 이 구간 언저리에서 셀리드를 보려고 생각하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서 5거래일 동안 6거래일 1, 2, 3, 4, 5, 6거래일 동안 단일가에서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에서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넥신 오늘 수급이 좋았죠. 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기보다도 지금 백신 도입에 대한 우려가 더더욱 증폭이 되면 국내 백신 생산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홍생명과학은 얘가 좀 가능성이 희박하죠. 가능성이 희박한데 제넥신은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고, 최근에 122평을 돌리는 모습이 긍정적이어서 제넥신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좀 포트에 넣고 보면 좋겠네요. 자, IT 반도체 기업 중에 솔브레인이라고 있죠.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때 이 분할 재상장을 하면서 악성 매물대가 하나 있는 구간이에요. 악성 매물대. 이 악성 매물대 구간에서 지금 정확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눌린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방향을 돌리는 흐름이라면, 이 악성 매물대 지금 거래대금 5,400억을 지금 아도치고 올라가는 거라면 이때부터 시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봐야 되고, PSK 최근에 수급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서 이 종목은 이 갭으로 떨어지면 갭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뭐 지금 녹십자라든지 종목군들 저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녹십자 랩셀이 오히려 수급이 더 좋아요. 얘가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 뭐 등등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녹십자와 녹십자 랩셀을 같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정도로 생각이 되고, 한미 약품도 모더나 생산 관련해서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눌렸을 때 지금 122평 이런 언저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2평이라든지 61선 언저리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라이브 방송 가입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